안녕하세요. 수호재 진주쌤입니다. 벌써 입문 6강까지 왔는데 우리 과타리의 생태 철학 오늘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푸는 순서 먼저 살펴볼 건데 1번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면서 내용 전체의 전개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 자, 전개 방식은 지금 적절한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이 있을 때 적절한이라고 하면 4개는 없고 하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이라고 하면 5개 중에 4개는 들어있고 하나는 없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전개 방식은 하나만 맞는 말이라고 하면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의 전개 방식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읽고 나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적으로 환경 문제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건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여기서 짚어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과타리, 근본 생태주의, 주류 사회학,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뭔가를 가리키는, 어떠한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3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환경관리주의, 니은은 사회생태주의, 디귿은 근본생태주의야.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1단락 2단락에 걸쳐서 지금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OX를 해줄 수 있는 문제. 그다음 4번 생태철학의 입장이야. 그럼 일단 생태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생태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을 하면서 하나씩 지워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중요해. 윗글을 읽은 학생이 뭐에서? 과타리의 관점에서가 너무너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과타리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바는, 그러면 당연히 보기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선택지 자체가 과타리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타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6번은 읽으면서 풀어주는 문제고요.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는 읽으면서 푸는 거지만 정답을 좀 먼저 살펴보면 3번이라고 좀 선생님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우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읽기 첫 번째 단락 먼저 볼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자, 사실 여기선 지금 환경 문제부터 썼는데, 얘의 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또 뭐였어? 환경오염이었어.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나타났는데, 걔는 그냥 뭔가 어떤 환경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입장으로 환경관리주의가 있다. 환경관리주의는 일단 중요한 거,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과학기술이나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 환경을 잘 관리를 하면,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이와는 다른 입장은 사회화 생태주의와 근본 생태주의는 환경관리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럼 일단 우리는 이 환경관리주의가 기억이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3번 문제. 자, 같이 보자. 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아. 1번. 기억은, 일단 니은은 모두 빼. 기억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일단 기억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요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여기도 기억은 동그라미야.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창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일단 기억의 주장이 지금 여기 거의 다 나와 있는데, 균형이라는 단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고 자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균형이라고 하면 동등하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그래서 이제 기억에 4번에서 기억에 X하고 넘어가고, 5번 기억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중시하잖아.
중시하잖아? 그럼 기억과 달리가 아닌 거야. 그 5번도 지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고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 사회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라고 보는 거지. 따라서 사회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 자, 그러면 원래 사회생태주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있었어. 그런데 그걸 끝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원래 이게 있다고 동의를 하는 거고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이걸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우리 아까 잠깐 봤던 지속적 균형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네.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다음. 이와는 달리 심층 생태론이라고도 불리는 근본 생태주의야. 같은 말이야, 여기에서. 자,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로 인해서, 자, 이런 자연을 도구화시키는 태도로 인해서, 자, 그 다음.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환경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다음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그리고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자, 이런 자연의 고유한 생명권, 이런 거는 중요하다. 얘는 이 근본 생태주의는 이런 말들에 동의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자.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자, 기존의 삶이 있는데 이 기존의 삶을 따르면 안 돼.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해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들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2번까지 봤을 때 또 풀 수 있는 선택지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번에 보면 2번 선택지를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물론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너희들도 제시문을 읽을 때 각각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좀 나눠서 인지를 할 텐데 꼭 이런 선택지들이 있어. 봐봐.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삶이나 의식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어.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보자면 근본 생태주의는 삶이나 의식에서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2번 선택지가 쭉 있을 때 근본 생태주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 그런데 반자본주의 투쟁이라는 단어는 누구 거야? 사회생태주의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들어있는 게 근본생태주의랑 맞지 않는 거지. 자, 이렇게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말이 들어있는 이런 선택지는 조금 주의해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다시 OX를 해보면, 자, 우리 니은이랑 디귿에 대한 거 다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자, 1번. 니은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일단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봤다라는 말 자체는 사회생태주의에서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은 아까 기억에서 동그라미 쳤으니까 디귿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 디귿은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2번은 틀렸고, 자, 3번 보면 니은,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자연이 되어야 된다? 디귿에서도 일단 디귿은 지배 관계가 없어. 상호의존적이니까 일단 디귿에서 틀려. 근데 니은은 그렇다고 인간을 지배하는 게 자연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3번 틀리고. 자, 4번이랑 5번 사실 기억에서 이미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지. 자, 니은이 오히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동체 창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니까 니은과 달리는 또 틀렸고, 그다음 디귿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중시하지 않고, 자, 이렇게 좀 쉽게 나머지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 자, 세 번째 단락.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자, 이제 중요한 사람 나온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과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과탈이는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사회 위기에 대처할 수 없어. 기역, 니은, 디귿, 너네 하나하나 각각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생태 철학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자, 그는 생태 철학을 환경관리주의에 대응하는, 자, 환경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생태학, 그 다음 사회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생태학, 근본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생태학, 이렇게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하고, 이 환경상태학의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을 접합하였다. 자, 요렇게 화살표가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환경생태학에다가 정신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을 갖다 붙였다라고 보면 되고, 그가 주장한 생태철학의 핵심은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그럼 인간 대 자연은 뭐야? 과탈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야. 이런 거 아니야. 환경생태, 자연 영역, 그리고 사회생태학에서 사회 영역, 정신생태학에서 인간 영역, 요렇게 이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 그럼 또 우리 이 내용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2번에서 확인을 해보면 4번. 과탈이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하나로는 안 돼? 다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 요거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1번. 인간, 자연, 사회 영역의 변혁을 이뤄낼 수 있는 주체성 생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얘기했고. 자, 그 다음 3번. 환경, 사회, 근본 생태주의 얘네들 각각 세 가지 생태적 학 설정되어 있고. 자, 요렇게 바로바로 확인해 주었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단락도 한번 봐볼게. 네 번째 단락이래요. 자, 일반적으로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야. 그 주체성의 토대는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야. 그것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인 주체성을 만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 그러면 근데 이때 당시에 주류 사회학, 주류가 되는 사회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주류 사회학에서 주체성이라는 건 사회가 주는 역할이 있어. 그걸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개인의 주체성이 만들어진다.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자,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그래서 어떠냐면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격리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 과탈이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주체성 형성을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럼 주류 사회학의 주체는 뭐야? 동질적인 주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 비판했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 가령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일시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과탈이에게 주체성이란 무엇이냐? 과탈이의 주체성 그럼 동질적인 주체가 아니라 뭐냐라는 거야. 자, 과탈이에게 주체성이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과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까지 끊어봐.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과탈이는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걸 비판했어. 하지만 그에게 주체성이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동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야. 그러면 동질적인 요소도 어떻다라는 거야? 과탈이는 아주 나쁘게만 보진 않았다고. 자, 여기에서 주류 사회학을 비판하는 지점은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것만 주체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근데 과탈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까지 같이 결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함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혼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자, 동질성도 있지만 이질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과타리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서 동질적인 요소로 주체성이 동질하게 생산되는 것을 그래서 동질 발생이라고 했고 그 다음 이질 발생이라고 하는 요 이질적 요소들에 의한 다양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이질 발생으로 구분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서 과타리가 말하는 주체성이라는 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자, 그럼 우리 이번에 3번 선택지 한번 보면요. 주류 사회학에서는 사회에서 만들어낸 역할들의 각 개인이 동질화되도록 만드는 것을 그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걸 주체성 형성이라고 본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글이 조금 길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데. 자, 5번째 단락. 과타리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야. 그럼 이 자본주의 체제가 아까 얘기한 뭐 주류 사회학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서 물질지향적, 소비지향적 욕망을 자극하며 개인을 동질화하고 있으며 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매체 등을 통해서, 물론 매체가 여기에서 매개체가 된다라는 건데 물질지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근데 이건 뭐야? 과타리가 비판했던 부분이잖아. 동질적 주체만 생산하는 건 과타리가 비판하는 거였어. 자, 이렇게 동질화하고 있고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해. 왜?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 역시 과타리에게는 중요한 거였고 이 개인의 동질성과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주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억압하고 격리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의 생태철학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 요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동질적인 주체성은 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아무리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생태계의 보존이야 보고는 언제나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봐. 변화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안 된다. 제한된다지. 그러면 이 동질적 주체들이 변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해 가타리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주의적인 삶을 되찾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 욕망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 생태주의자들은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야. 부정적인 거니까 벗어나자고 얘기했겠지? 하지만 과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했냐? 그의 관점에서 욕망이라는 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활동이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는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자, 다르게 발생하는 욕망이 있어. 동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획일화된 욕망이 아니야. 물질지향적, 소비지향적 욕망이 아니란 말이지. 이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자, 요거 대신에 이 욕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선택지 한번 볼게. 2번에서 1번 선택지. 과타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동질화되어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걸로는 안 되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2번 볼게요. 욕망을 인간이 창조적인 생명활동을 위해서 벗어나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했냐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 건 근본생태주의자고 과타리는 어떻게 생각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자본주의 체제는 물질지향적이며 소비지향적인 욕망에 저항하는 개인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봤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니까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단락.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있어. 자,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다르게 되기라고 했어. 자, 그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체성을 계속 생산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켜. 자,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며 나아가 그 공감을 토대로 모든 사태를 이전과는 다르게 차이를 또 인식하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뭐다? 환경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하는 행위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했어. 자, 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서 자연사회 인간이 뭐 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그러면서 연대적 의식, 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다시 얘기하면 혁명적인 행위가 되고, 이 행위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사실 이 생태주의적 삶이란 하면서 또 뒤에 나오는 거 봐봐. 자연사회 인간의 거대한 생명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자,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다라고 하면서 과타리가 생각하는 다르게 되기가 무엇인지, 과타리가 생각하는 생태주의적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 단락에 다 정리를 해놨어. 자, 요것이 당연히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될 거야. 자, 2번에 5번 한번 볼게. 과타리는 다르게 되기를 통해 개인이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와 색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5번을 보면 생태주의적 삶을 인간의 삶이 자연이나 사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회귀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아, 뭐 해야 돼? 새로운 주체성을 개방하는 그런 삶으로 본다. 요 세 개를 다 합쳐놓은 문장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개념어들이 중요해. 독서에서도 개념어가 있잖아요. 특히 전개 방식에 관련된 개념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자, 1번. 환경 문제에 대한 특정한 주장이 사회에 미친 영향 나오지 않았고 인과적으로 서술하지 않았고. 자, 여러분 이런 전개 방식 문제를 풀 때는 X를 해나가면서 지워가는 방법도 있고 하나가 눈에 딱 보이는 걸 동그라미 하는 방법도 있어. 두 개를 같이 쓰면 더 좋겠죠? 자, 2번.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주장 나오지 않았고 주장의 한계를 분석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나오지 않았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선생님이 오늘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통시적이라는 단어야. 자, 통시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시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면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서술하면 통시적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얘 반대말까지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반대말은 공시적이야. 자, 공시적이다. 공시적이라는 건 뭐냐? 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걸 공시적이라고 해요. 두 개는 다른 말이고 전개 방식에서 두 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로 일단 기억을 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통시적으로 당연히 서술하지 않았고 변화 과정 밝히고 있지 않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단락 보면 네 번째 선택지 환경 문제에 대한 특정 학자의 주장인 과타리의 주장을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보완하는 여러 관점은 나오지 않았어. 하나 남았네. 여러 가지 입장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입장들을 접합하는 특정 학자인 과타리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다.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는 상당히 길지만 사실 정리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A국이 일단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했어. 근데 사진예술가 네모네모는 원래는 생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생태 운동가로 변하게 된 거야.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나중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민원도 넣었고 단식도 했고 생명권 소송도 했어. 자,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터널 공사를 관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 터널 공사 중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한 거지.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이익과 편리 때문에 소송을 반대했어. 자, 뭐 생태적인 관점보다 이런 자연이나 이렇게 자연과 함께 균형을 맞추고 공존해서 사는 삶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중요하다. 과타리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타리의 관점과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 과타리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걔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게 딱 하나야.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자, 물고기 세모를 원고로 내세운 것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회귀하여 동물과 인간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여러분 이 4번 선택지는 정말 앞이나 뒤를 읽었을 때 무르르듯이 읽어가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잘 봐. 아까 과타리가 뭐라고 했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어. 그런데 자연으로 회귀하여라고 했으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과타리의 관점과 맞지 않은 거야.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 문제가 아마 어려울 텐데 여러분한테 보기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기 문제는 정말로 이런 말 너무 식상하지만 제시문에 답이 다 있어. 그리고 문제를 잘 봐야 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틀렸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이런 보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아까 정답 3번으로 찾았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일으키를 보다는 이끌어갈 뭐 정도로 바꿔주면 아마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어휘 문제는 틀리지 마시고요. 어휘 문제는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그 단어를 열심히 외우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진주쌤 강의에서 만나요.